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로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 과정은 왜 그렇게 문제점 투성인지, 정부 컨트롤 타워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수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세월호에 철근 400여 톤이 실렸고 이 철근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가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세월호에 정말 철근 400톤이 실렸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부터 아주 크게 온라인상에서 불거졌어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답니다. 여러분 이 뉴스에 주목해 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퍼날라지기도 하고 SNS상에서도. 철근 400톤이 실렸다는 얘기는 그보다 앞서서 4월 세월호 참사 2주기 때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화물이 철근 286톤, HBM 37톤 등 2142톤이 실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뉴스타파에서 관련 송장과 CCTV와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추적을 취재를 해보니까 507톤이 더 실려 있더라. 그중에 철근이 검찰이 발표한 286톤보다 더 많은 410톤이 실렸더라. 예. 이게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 결과 그렇더라는 게 보도를 했고요. 예. 요게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17일에 미디어오늘이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터넷에 커진 거군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 비밀리에 붙여지거나 뭐 이랬던 건 아니란 거예요. 예, 그 많은 화물 중에 있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합동수사본부에서 나왔는데 아하. 양이 검찰이 조사한 양보다는 좀 많아졌고. 더 많고 이게 해군기지용 자재다. 정부가 과적에 관여했다. 직접 과적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던 거다. 이것까지 이제 드러나면서 얘기가 일파만파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다는 사실은 이게 그 검찰 수사에서는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지금 특조위가 확인하고 있고 예. 해군기지 공사용이 맞는지는 해군에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용도가 진짜 그거 맞는지. 예, 해군기지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 해군도 예. 자료를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0톤이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원이 476명인데 이게 42.8톤으로 추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400톤이 넘으면 5천 명에 가까운 승객이라고 봐야죠. 승객으로 치면은. 근데 검찰 수사에서도 철근이 실렸다는 것까지는 조사가 됐었다 그랬는데 네. 왜 수량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까? 검찰은 이제 차량 15대를 가지고 이 철근을 실은 차량이 15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10대는 뭐 어디로 가고 뭐 5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차량 한 대의 분량을 얼마로 받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15대에 286톤이면은 한 대에 채 20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제 뉴스타파가 취재하면서 했던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트럭 한 대에 26톤이 넘는 철근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철근의 양을 달리 기준 삼다 보니까 수량이 달라졌다는 검찰은 말씀이세요? 이제 뭐 그 자료만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 예. 추적을 해보니까 더 많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화물 운송료 관계가 있잖아요. 무게가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뭐 분량은 그렇다고 수량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검찰에서는 화물 전수조사를 다 했다. 목록도 확인했고 관계자들도 불러서 얼마나 실었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조사했다. 철근 400톤 이야기의 출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더 과적이 됐다면은 수사 결과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00톤에 실렸는지 286톤에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과적이 원인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어쨌든 과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만 이제 이 검찰 관계자는 제주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다.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또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찰 고위 관계자도 과적과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은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라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거긴데요. 예. 그러니까 왜 그때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거기에 실렸던 철근 중에 400여 톤이
제주 해군 기지로 향하던 게 맞느냐 아니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 원인이 유병헌 일가와 청해진 의원의 과욕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군 기지 건설용 자재를 과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정부에도 과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출항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의혹도 덧붙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주민 의원도 정부 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 아니겠는지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의 운항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바로 해군기지용 건설 자재용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풀려야 된다. 왜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 네. 의무가 있었느냐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의혹이. 세월호 특조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가 왜 무리하게 출항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혹시라도 그런 철근을 실었기 때문에 운항을 뒤로 미루지 못하고 그날 악천후에 출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거다. 이 부분은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제기됐던 세월호 참사 의혹들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죠. 그것들 다 밝혀졌습니까? 지금 특조위 활동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죠. 많죠. 그중 최소한 5가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세월호 침몰 원인입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난해 11월 12일 이준석 선장이라는 확정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살인죄를 이제 인정했죠. 선원 일치로 확정했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미숙에 의한 것이었다는 검찰의 기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서 예. 이들의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항해 3등 항해사하고 조타수 조모 씨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침몰 원인은 미궁인 거네요. 법정에서는. 그렇죠. 더민주 오원식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세월호를 인양해서 조사하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동안 세월호의 과적이 민간업자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 410톤의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가 맞다면은 예. 정부도 과적의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하.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는 국정원의 관련 의혹입니다. 어떤 겁니까? 앞서 설명했던 뭐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냐 아니면 세월호가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들이 국정원 관련 의혹은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규명해야 세월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그냥 소문이고 어디까지가 진짠지 분명하게 털고 가자. 잠수한 설도 있고 온갖 설이 다 있는데 예. 이걸 가리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책임 여부가 가려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청와대의 대응이 적정했느냐 하는 점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대응. 그렇죠. 청와대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리하는 거나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밝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세월호 특조위 조사의 최대 걸림돌이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이어졌죠. 부분인데 예.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죠.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하도 그것 때문에 걸려서 다른 것들이 안 되니까. 예.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7시간이나 4시간엔 관심이 없다. 예.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과정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관 청와대의 대응 여부는 가려져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꼭 밝혀야 될 의혹 뭐죠?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함으로써 승객을 구조할 의무와 능력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을 선박과 분리시켜서 선박을 더 위태롭게 만든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건 좀 얘기가 복잡하네요. 이게 사실은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런데 선박이 있어서 끝까지 승객들의 구조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구조해버렸잖아요. 선장과 선원이 선박에 분리되니까 선박에 대한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걸 왜 해경이 했느냐. 예.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조위 조사기간은 연장돼야 하는 것이고 특조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연장돼서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어야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